오늘도 실관 사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제가 어떤 모임에 갔다가 이제 이 총각이 장가를 안 간다고 해서 왜 장가를 안 가고 또 이런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달라 하고 또 언제쯤 장가 갈 수 있을 건지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해서 제가 사주풀이를 한번 해준 그런 명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명조의 구조를 일단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명조의 천을기일은 신하고 자지요. 기니까 을기는 신자죠. 그 다음에 공망은 진사가 공망이 되겠습니다. 사가 공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격은 이제 묘에서 갑을이 투관하는데 이 명조에서는 투관한 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편제격이 되겠죠. 편제격. 그 다음에 오행의 대세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대세는 목이 하나, 화가 하나, 그 다음에 토가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금이 하나, 두 개, 수가 하나, 그렇죠. 자, 이 명주에서 보면 토가 세 개로서 개수를 조금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명조가 대운을 보면 사오미, 신유술, 봄을 지나서 여름과 가을을 이렇게 긋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주의 물상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묘월에 봄날, 중봄이죠. 완연한 봄날에 토입니다. 토인데 토가 있고, 그 다음에 금이라 하면 얼음으로도 볼 수 있고, 돌멩이, 큰 돌, 바위산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화가 이렇게 비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상적으로 그리면 묘월에 토는 밭이다, 땅이다, 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밭이 하나, 둘, 세 개의 큰 돌산에 있는 밭입니다. 큰 돌산에 있는 밭에 싹이 올라오고 있다, 꽃이 피고 있다, 그리고 그 꽃 옆에는 큰 웅덩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따뜻한 어떤 빛이 비추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묘월에 많은 흙이 좀 두터운 흙이 좀 덮고 있죠. 흙이 덮고 있고 또 얼음도 덮고 있다. 그 다음에 차가운 물도 이렇게 옆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사주명리 물상론적인 관점에서 묘월은 봄은 이 싹이 화창하게 피어서 아름답게 꽃으로 피어나면 상당히 좋은 명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명조를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선 토가 많다. 토와 금의 세력이 많다. 봄은 목화의 세력이 많을 때에 좋은데 토와 토금의 세력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목이 올라가고 싹을 틔우는 데에 조금의 장애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명조의 주인공은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에 물리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해소해주고,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또 치료를 해주는 그런 물리치료사죠. 우선은 이제 결혼이 좀 늦어져서 언제쯤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이제 이 명조를 풀면서 제가 말하기를, 어렸을 때에 좀 아팠지 않느냐 하고, 또 묘신 귀문이 있어서 어렸을 때에 이제 꿈을 좀 꾼다든지 어떤 이런 귀문의 작용들이 좀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주팔자의 주인공이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굉장히 좀 아팠다고 해요.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묘신 기문작용으로 말미암은 그런 좀 꿈을 꾼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좀 예측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팔자가 묘가 싹을 틔우고 올라오기에 토들이 이렇게 두껍게 덮고 있으니까 묘가 올라오기에 상당히 좀 장애가 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 묘가 싹을 트고 올라오기에 금, 바위, 돌,
얼음들이 이렇게 짓누르고 있으니까 이 묘가 싹이 트기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묘는 봄이죠. 봄으로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 이미 연주에서 가을이 내려와 버렸다. 가을이 와버렸다. 묘는 싹이 올라가고 위로 상승하고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작동을 하고 있는데 금수가 와서 강하게 하강하고 압축하고 내려와 버리니까 이 묘가 싹을 틔우고 자라기에 상당한 장애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애기들 보면 어릴 때에 상당히 아파서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주팔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 봄날에 금기와 토기와 금기가 이렇게 강하게 지배를 할 경우에 성장하는 시기에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이 금수가 퇴과할 경우에 어린 시절에 한 8살 때까지 아픈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8살이 지나면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이러한 에너지를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어린 시절 한 4살까지 혹은 5살까지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린애들이 좀 아프다든지 혹은 잔병치레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가 묘신 귀문과 함께 이 토들이 목을 어떤 짓누르는 그런 작용들을 좀 했겠죠. 그래서 이 외롭게 이 목이 이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펼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또 대운도 보면 물론 이제 사에서 여름이지만 경신의 어떤 그런 대운들을 거쳐왔겠죠. 그래서 청소년기까지 조금 몸이 안 좋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제 봄날에 보면, 봄날에 또 이걸 또 돌려보면, 이 밭인데, 이 묘목이 밭에 비해서 목이 좀 작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비견의 밭이 이 목 하나를 두고 다투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들이 지장간, 을갑이 있죠. 여기도 갑기압하려고 할 테고 여기도 갑기압하려고 하고 여기도 갑기압하려고 하겠죠. 혹은 해중에 또 갑목을 한 삽을 봅니다. 해중에 갑목을 볼 때도 갑기압하려고 하고 갑기압하려고 하고 갑기압하려고 하겠죠. 자, 이렇게 비견이 많은데 봄날에 금도 얼음으로 작용하고 금이 많은데 이 얼음과 금을 녹이고 그리고 이 목이 성장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는 사가 되겠죠. 사. 그래서 사가 정인으로서 이 기토에 있어서는 정인의 문서, 명예, 도장권, 라이센스, 그죠?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명조의 주인공은 이 자격증,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따서, 자기의 이 상관이죠, 상관의 특수한 재능을 발휘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린 시절은 이 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4, 5미를 거쳐오면서 이런 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몸이 좀 안 좋았지만 이 시기를 거쳐오면서 이걸 화극금하면서 이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목이 성장해서 직업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상관성을 쓰고 이 목을 묘신 기문하는 이러한 형태로서 직업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명조 주인공이 물리치료사서 치료를 아주 잘한다 그래요. 남들보다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치료를 좀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에서 보면 이 팔자상에서 이 사화가 가장 어떤 목숨줄을 쥐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 차가운 한기, 해수는 또 차가운 한기, 그 다음에 금, 얼음, 그 다음에 토를 사해충함으로써 이 해수의 작용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화극금함으로써 이 금이 이 발동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가 이 사주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게 되고 했을 때에
이러한 것을 화극금하고 사회충함으로써 이 묘가 온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명조가 결혼해서 좀 늦어질까라고 보면 이 배우자궁이죠, 배우자. 제이면서 배우자궁인데 이 배우자궁을 사가 사해충을 해요, 사해충. 묘미목도 하지만 사해충작용으로 말미암아 또 이것이 배우자궁에 온전하게 들어오기가 좀 만만치 않겠죠. 이것이 이제 사오의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어떤 시기를 겪다 보니까 이 화가 강하겠죠. 그래서 사해충 하는 그런 작용도 하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중의 간목이 각기압으로서 이 비견들과 다 같은 경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이 경쟁자들로 말미암은 이 해수를 취해 오기에 쉽지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해수는 해묘합함으로 해서 자기의 손님이라든지 이것을 관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관이 해묘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해수는 나이 든, 늙은, 오래된 이런 의미로서 나의 손님이 아주 나이 들고 늙고 늙었다. 그리고 몸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의미로서도 이렇게 해석을 가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우자궁에서의 어떤 사해충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구조와 비견들로 말미암은 죄를 두고 다투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동시에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취해 오기가 만만치가 않겠죠. 그 다음에 미까지는 아직 이 화의 열기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죠? 네. 해묘미목 하면서 이 사오미까지는 아직까지 사의 기운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사해충하는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한 42세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43세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이런 사해충의 에너지가 조금은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의 기해년이 되죠. 기해년이 되다 보니까 기토가 하나 더 있어서 또 기토를 또 자극합니다. 자극하다 보면 이 기토들이 해중에 있는 간목과의 어떤 그런 성취를 위해서 또 경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경쟁 관계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신중의 임수 있죠. 신중의 임수. 자, 그러면 기토의 임수, 정제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마의 역동성, 비행기를 타고 온 해외의 인자, 그 다음에 상관성, 이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쟤는 나의 배우자는 신금 속에 있는 임수로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금의 임수라 말씀드린 것처럼 역마 역동성, 강한 무기, 그 다음에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그 다음에 해외에서 날라온 혹은 이제 어떤 강한 역동성이 있는 이런 인자로서 임수를 취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중의 임수, 즉 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온 혹은 나이가 든 늙은, 그 다음에 나보다는 연상의 이런 인자로서도 해중의 임수를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가 여기 있는 재와 여기 있는 재인데 이 재는 이미 나이대를 걸어왔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재를 만나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금이 있을 때, 신금이 올 때 43세부터 신금은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장생을 하게 되죠. 신에 있는 임수가 장생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해중의 임수가 강하게 떠오르게 되니까 기토의 입장에서는 이 재와의 만남과 인연을 요때 나이 정도 43세를 기점으로 해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죠. 또 물론 해중의 간목이 또 이때 되면 떠오르죠. 떠오르면서 각기압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요때가 되면 어떤 배우자궁으로서의 그런 에너지가 강하게 동하지 않겠느냐. 즉 이 신중에 있는 임수가 해중에 있는 임수를 자극하는 것과 동시에 해중의 갑이 이 갑이 또 이렇게 대운에 떠오르게 되니까 갑기압으로서 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강하게 동하지 않겠느냐 해서 요때
43세쯤 되었을 때에 배우자 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명초처럼 이렇게 상관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관하고 편관하고 어떤 그런 작용력이 있죠. 상관, 편관. 상관과 편관과의 작동력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좀 이렇게 아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과 직업을 이렇게 가지더라도 쇠라든지 혹은 어떤 아주 사람의 어떤 그런 목숨을 다루는 그런 일이라든지, 혹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는 군인들, 혹은 군경들, 검찰들이라든지, 혹은 강한 어떤 관의 어떤 그런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컨트롤하는 그러한 어떤 성향의 직업성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물리치료사니까 사람의 몸을 다스리고 쇠라든지 전자기파 혹은 뭐 주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러한 어떤 직업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아버지도 이제 어떤 이런 제의 성향, 신금의 임수의 성향,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통한 무기라 그랬죠. 상관성의 신통한 무기라 그랬죠. 이제 이분의 아버지도 어떤 이런 명리와 역학을 접하시는 분이고, 그에 따라서, 이 아버지의 작용력, 이런 이제 해수도, 제지만 해수도 아버지는 이 해수 자체가, 어떤 그런 무상적으로 보면 천문이면서, 그 다음에 옛것, 고서, 철학, 도문, 명리, 이런 것을 또 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모임을 갔다가 우연히 이제 결혼을 늦다고 해서 이제 사주를 봐주다가 이러한 사람들 전체적으로 좀 한번 리딩해 주게 되었고, 이렇게 이제 비견이 좀 많다 보면 비견이 많은 것으로 말미암은 죄를 나눠 먹고 죄를 분탈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재적인 측면, 즉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혹은 재물을 성취한다든지 혹은 일의 결과를 보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디어지고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은 다분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관사주를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